어처구니 없는 네. 일인데 심우정 총장 딸 이야기를 네,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제가 아까 일부에서는 자세히는 못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있는데 네. 이 딸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국립외교원에 네. 들어갈 때도 공고가 한번 나왔는데 공고가 한번 철회되고 심우정 총장 딸 맞춤형으로 네. 공고가 나와서 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뭐 한 8개월 정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에서 공무직을 뽑는데 여기에도 지금 공고가 나왔다가 또 철회가 되고 또 네. 공고가 나와가지고 결론은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공직에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특혜를 받았다. 네, 네, 네. 내지는 네. 불법성, 위법성이 매우 강하게 의심된다. 네. 아니, 보통은 공지가 있을 때 그 공지에 대해 가지고 막 입시 부정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누가 대신 해준다든지 이런 입시 부정은 우리가 보고 처벌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공고를 바꿔버리는 거. 이번에는 네. 꼴대를 움직여가지고 고관대작의 딸을 네. 맞춤형으로 입사를 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렇죠. 아주 의혹이 짙은 겁니다. 네. 의혹. 의혹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고 만약에 이거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나라가 네.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우리 네. 봉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이제 이 의혹들이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예. 정확히는 국립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 자리에 아하. 특혜 채용됐다라는 의혹들이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교부가 딱 한 명 뽑았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과거 외교부에서는 인턴이나 조교, 실습생 이런 경력을 가진 분들은 그걸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별도 공고까지 나갔던 적이 있을 정도로 종래에는 그랬다는 거죠? 종래에는 그런 분들의 예.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번 공고만 그 내용이 싹 빠져서 또 바뀌어. 네, 네. 35개월 가량의 경력 중에 그 내용들을 빼고 나면 8개월 정도의 경력밖에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다 경력으로 인정이 됐다. 근데 입사가 네. 되고. 네, 입사가 됐고 또 그 내용도 있고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예. 분들을 원래 대상으로 첫 번째 공고를 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철회되고 최종 면접까지 가신 분은 불합격하고 다시 바뀌어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뀌어서 공고가 다시 나갔고 이제 심우정 총장 네. 딸 맞춤형으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간 결국 거 아니냐. 심우정 의혹이죠. 총장의 딸이 여기에 채용되는 그런 결과가 났었고 또 이제 야. 이런 건 소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석사학위 소지자를 이제 채용을 하기로 공고가 났었는데 심우정 총장의 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석사 졸업을 하지 않은 예.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취득 예정자. 취득 예정자로 예. 신분으로 합격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특혜 의혹이 있다, 뭐 어디서 봐주기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는 부분이 꼴대를 옮겼다. 야, 이거 꼴통인 거는 처음 네. 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공정성 이슈의 본질을 야. 건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좀 밝혀질 필요가 있고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들만 내놓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뭐, 소개해드릴게요. 네. 예, 아니 근데 이게 윤석열 구속 취소 때도 꼴대 한번 옮겼어요. 예, 그렇죠. 원래는 그 난로 계산하고 법문에 그렇게 써 있는데 유독 윤석열 사건에만 이거 시간으로 바꿨다가 또 지금 날로 바꿨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꼴대 옮겼죠. 예, 윤석열 그렇죠. 맞춤형으로. 네. 이거 심우정 총장 딸도 똑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 떳떳하다. 아, 와 이런 입장 내고 있고요.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서 내부 규정과 법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발했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네.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수사가 더 필요하거든요. 우리 네. 임 처장님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채용 비리라고 하는 게 의혹이긴 합니다만은 의혹이죠, 어쨌든 의혹. 비리 의혹이죠, 비리 의혹. 의혹이긴 합니다만은 예. 채용 비리 범죄는 사실은 사회에 첫발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죽음으로 모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 행위인 겁니다. 몇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합격됐다가 불합격으로 전환된 10대 공시생이 스스로 목숨 끊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성동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인해서 강원랜드에 4번이나 지원했다가 떨어진 공시생이 또 스스로 목숨 끊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좌절을 넘어서 목숨까지 버리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성관위에서도 그 세습 채용 또 있었죠. 예, 그런 많이 일들이 있었죠, 있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인턴 이런 내용들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 집안이 파도 괴담인 집안인 게 뭐냐면 심우정 총장의 딸이 부모 재산이 110억에 달합니다. 예. 108억 가까이 돼요. 지금 상상도 못할 할아버지는 돈인데. 심대평. 예, 네, 할아버지는 옛날에 그 충남지사. 예, 충남지사 네, 당대표까지 할아버지 하셨던 분이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햇살론 뉴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신용자 내지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란 말이에요. 예.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인데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대학 들어가고 대치동 이제에서 일을 시작할 때 해살론 대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가족 재산부터 탈탈 털어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예. 그리고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만큼 정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가정 형편 탓에 부모의 지원 받기 어려운 사람들, 예. 아니면 가난한 서민이자 사회 초년생들인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살론 뉴스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심우정 총장의 딸이 해살론 뉴스 그거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특례 이상한 대출을 거죠. 받았다. 네, 이상한 그 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예. 만약에 어떠한 특혜나 편법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정말 서민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것이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니 하는 거죠. 근데 이 심우정 총장은 사실 즉시항고 포기해가지고 윤석열이 내란 수계를 석방시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역사에 죄를 물어야 될 네. 상황인데 지금 딸 문제까지 나온 겁니다. 네.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정말 어느 한 곳에 입사하기 위해서 내지는 어떤 커리어 만들고 어떤 시작점에 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사회 자체가 지금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데 아버지 잘 만났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완전한 공정을 파괴하는 일인데 이걸 만약에 아버지가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했다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물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수사가 필요하고 저 주변에서는 이런 사안들 들리면은 일단 뉴스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봉 위원장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특혜를 받은 곳이 국립외교원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 국가기관에서 네. 심지어 다른 나라와 뭔가 교역을 하고 이제 다른 나라 앞에서 이제 얼굴이 돼야 할 외교부 직원을 뽑는 자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특혜가 채용이 네, 됐다라는 공무직. 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고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경력으로 인정된 내용들이 이제 특정 교수의 연구보조원 이제 이게 정해진 출근 같은 일정 없이 그냥 단순한 조교 같은 역할만 수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길게 인정이 됐고 좀 의심스럽고. 네, 유엔 경제사회국 인턴십. 원래 기본적으로 외교부에서는 인턴십 대학 학부 재학 시절의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공고를 했던 적이 있지만 그거를 철회를 하고 이 유엔 경제사회국 인턴십을 포함을 시켰는데 예. 이제 이것도 이제 코로나 시절에 출근도 없이 재택으로 상당 기간 근무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력이나 경험들이 쓸모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래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그러니까 왜 이번에 인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명명백백한 해명이 네.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했던 경력들이 정말 그 직위를 유지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라면 수긍할 수 있죠. 근데 네. 그렇지 않은 직무들이 너무 많이 이번에 이상하게 인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디까지나 의혹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는 우리 청년들의 심정,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에 앞길을 고민해야 하는 청년들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할지 좀 이 내용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공고를 막 바꾸고 뭐 여러 가지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들어간 부분까지는 나온 거기 때문에 의심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네. 미심적인 부분들 많으니까 결국 수사 필요하겠죠? 우리 예. 유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를 돌아보면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너네 조국 털 때는 시원했지?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일가만큼만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공정이죠. 네, 그게 공정인 거예요. 조국 탈 때는 시원했지 않습니까? 그 검찰 사람들 보기에. 그때 언론이 또 엄청 도와줬거든요. 언론도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그때 조국 장관 그 짜장면 먹었습니까? 짬뽕 먹었습니까? 이거 SBS 기자가 막 달려가가지고 물어본 그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 그 사진 아직도 볼 때마다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때만큼만 해라. 전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은 뭐 진영 떠나서 다 잘못은 잘못으로 우리가 네. 봐야 되는데 네. 잣대 똑같이 적용해라. 잣대 똑같이 적용해야죠. 잣대 똑같이 언론도 해라.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언론도. 거고요. 예, 우리 봉 위원장님도 요 이슈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잣대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근데 예. 개인적으로 아직 의혹이지만 판단하기엔 조국은 꼴대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근데 이런 부분에 그런 있어서 혐의는 없었죠. 네, 그런 내용들 예, 없었습니다. 꼴대 네. 바꾸기. 네.
그래서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이건 이런 정말 부분들은 믿기 어려운 그 일입니다. 국가의 채용 시스템 내지는 국가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외교부 관계자들도 수사해봐야 돼. 이건 그럼요. 네, 전반적으로 누가- 다 수사해야 됩니다. 누가 아니, 공무원들이- 동조했는지 네. 공무원들이 어떻게 네. 이렇게 누가 할수 동조했는지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네. 확인해야 되고 네. 또 어쨌든 국회 외통위에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한다고 해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다. 이거 정말 이거는 네.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 땅의 청년들과 이 땅의 미래를 꿈꾸는 자들의 꿈을 짓밟는 거예요. 공정이라는 것에 꿈을. 대한 국가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아니 사건이기 그러면 때문에 공고 왜 냅니까? 그냥 네. 공고 없이 뽑지. 차라리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할 거면은 물론 네. 그것도 범죄입니다. 그렇죠. 공고 없이 뽑는 것도 불가능합니다만은 네. 공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게 하고 네. 공고를 또 바꿔서 결국에는 권력자의 딸을 많이 뽑는다면 예. 이건 수많은 사람들을 기망하는 거고 결국 공직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청년들이 있을 수가 가장 없는 일이죠. 우리 청년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예. 공정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만한 사건이기 예. 때문에 네.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그렇죠. 사안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 두 분 오늘 처음 모셔봤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임 처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좀 많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좀 매일매일이 좀 어려운 요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사회가 양심의 명령하고 법률이 상호 모순되어 있지 않은 아직까지는 정의로운 사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왜 반드시 만들어야죠. 네,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믿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단식하시고 삭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오늘 4시에 또 집회에 나와서 또 함께 해주실 찬바람 맞으면서 나오실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믿고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올바로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시민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해주는 거 말고는 사실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목소리를 높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곧 찬바람 맞고 싸우러 나갑니다.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야, 또 이게 강한 의지와 각오까지 전해주셨고요. 우리 봉 위원장님도 마무리 말씀 한번 좀 듣겠습니다. 네, 이제 임 처장께서 너무 결의에 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이제 좀 가볍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 사실 저희 둘이 어떤 사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니, 좀 뭐 있다고 알려주세요. 했는데 저희 원래 친합니다. 어떤 원래 분이 친하세요? 사적으로도 원래 친한 사이고 아. 둘이 뭐 밥 먹거나 같이 놀면 되게 재미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 방송을 둘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가벼운 분위기와 뭔가 재밌는 이런 빵빵 터지는 내용들을 이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속에 열불이 나는 일들이 많고 국가적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방송하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예. 좀 이 내용들이 빨리 수습이 되고 국가가 정상화가 돼서 저희도 저희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케미를 발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우리 최정옥님께서도 광장에 꼭 나와주세요 해주셨고 우리 이영심님께서도 임중 화이팅 이렇게 또 화이팅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홍보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다. 홍보하시죠. 예, 예, 저희 얼마든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예.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 개혁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아하, 연금개혁 네. 요즘에 뜨거운 네, 이슈죠. 뜨거운 네. 이슈고 청년들한테 예. 더더욱 뜨거운 이슈일 수 있는데 뭐 저희가 어떤 당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제 18년 만에 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막 마냥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9년 이후에는 다시 고갈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모수 개혁을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시작이죠, 그렇죠. 시작. 여기에 예.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고 계속 논의가 이어져야 되는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의 내용들을 좀 더 체크했으면 좋겠는지 예. 어떤 이야기가 좀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짚어볼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며칠이라고요? 4월 1일 2시입니다. 4월 1일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2시에 화요일이네요. 예, 회관에서 예. 진행을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실 분들 계시면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또 저희- 많은 네.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 처장님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본인 생일 얘기하셔도 되고 어떤 홍보라도. 아 이거 원래 예. 오늘 좀 띄우려고 했었던 건데요. 예, 좀 예. 사진 준비됐네. 사진? 부산 사진인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사진을 아이고. 준비했어야 됐네요, 저도. 여기가 부산입니다. 더민주 아. 부산혁신회의고요. 예. 맨 뒤에 계신 분은 박성현 부산혁신회의 상임대표님 그리고 이재용
공동 대표님이십니다.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시고요. 아이고. 앞에는 하나묵 지방의원이 부산 지방의원이시기도 하고요. 부산혁신회의 조직국장, 그리고 중간에는 유동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님이십니다. 예. 오른쪽에는 청년혁신회의 부산본부장 김근영 본부장이고요. 예. 이분들이 다 지역위원장이시고 지역 활동가시고 그리고 지방의원들이세요. 그런데 무기한 단식하시고 이 어려운 부산에서 단식하시고 삭발하시면서 예. 윤석열 정권하고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특히 여기 맨 중간에 계시는 예. 유동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동의대표 교수십니다. 예. 교수시고 지역위원장이시고 그리고 혁신회의 활동까지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교수신데 저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하시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겠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하셨단 말이죠. 저는 저때 저 사진을 보고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갖다가 이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눈물이 많이 났고 예.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북, 부산 전국 각지에서 단식, 삭발, 릴레이 단식 이어나가면서 예. 내란석의 윤석열 정권하고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란석의 윤석열 즉시 파면하고 그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지키고 정권교체 사기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겠다 예. 이런 목적으로 함께 싸우고 있다. 이 예. 부분 좀 알려드리고 뒤에 싶었습니다. 좀 백드롭에 붙어 있는 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죠?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 수계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네.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상황을 놓고 저렇게 참 삭발로 또 네. 결연한 의지를 보내주고 계시니까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저도 오늘 사실은 이거 끝나고 이제 저도 집회를 좀 가보려고 하거든요. 네. 집회 나가서 목소리를 더 보태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가 활동을 하고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됩니다. 이게 네. 2의 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여론 형성을 위해서 진짜 여건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댓글로 또 그렇죠. 댓글 더 많이 해주시고 네.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댓글 2개 쓸 것도 4개 네. 쓰시고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도 올바른 판단하라고 우리 네. 국민들의 주권 그리고 국민들의 뜻 이걸 전달을 명확하게 해야 저는 공직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